이번 강의의 주제는 8강 소비자 마인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담당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그분들이 재밌게 악기를 배우고 다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기에 능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제 경험을 최대한 응축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는 2020년입니다. 올해로 제가 22년째 오케스트라의 단장으로 책임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오케스트라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해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를 망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너무나 많은 오케스트라를 망해봤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역발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의 주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입니다. 제 꿈인 죽기 전에 100만 명을 전도하고 죽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전도 포럼 이름으로 걸었고요. 마음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니터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그 유리 그릇 안에 들은 작은 벌레는 벼룩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중에 가장 자기 몸에 비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벼룩이라고 하죠. 자기 몸에 100배가 넘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성과 장기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생명력,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100배가 넘는 자기 키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점프할 수 있다면 뭐 굉장한 능력이겠죠. 자,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 유리병에 벼룩 100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놨더니 한 1, 2분이 되지 않아서 모든 벼룩들이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다시피 점프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가 저 유리병에 뚜껑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뚜껑을 닫아놨더니 이 벼룩들이 뚜껑을 모르고, 뚜껑이 투명하니까 뚜껑을 모르고 하늘로 점프하다가 뚜껑에 머리를 빵 받고 떨어지고 빵 받고 떨어지고 반복하더니, 이제부터는 뚜껑에 닿는 벼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것을 동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점프를 살짝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몇 날이 지나니 이제 벼룩이 뚜껑에 부딪힌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굉장히 신기한 결과를 얻어냈죠. 이제 벼룩이 점프를 최대한 높이로 점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뛰면 머리가 아팠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뛰어야 돼, 이렇게 해서 조금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과학자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벼룩들이 아무도 병 밖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는 도중에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벽이 머릿속에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벌써 2강째 왔는데 몇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너무 어렵구나,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 액면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국에서 500개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낸 기업체나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나 단체에서
민간단체 오케스트라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조사로 성공 확률이 5%가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기관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뭘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오케스트라 실패 요인 1번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만드는 것은 즐기다 보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려운 것이 오케스트라지만 또 세상 즐거운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제 부탁은 여러분 머릿속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벽을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우린 이 정도 노력했으면 아마 될 거야. 우리 이 정도 하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는 우리의 편견을 좀 버리고 이 오케스트라 만들기를 저와 함께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인도의 코끼리 새끼를 어느 할아버지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포포라는 이름으로 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어린 코끼리를 너무 약하고 병들어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잘 보듬어 줬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어미 코끼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생각돼서 이 할아버지가 포포를 정말 정성껏 보살펴 줬습니다. 혹시나 다른 짐승에게 물릴까 또 걱정도 하고, 저렇게 노끈에 묶어서 나무에 그 포포가 멀리 가지 않도록 잘 양육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포포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마트도 가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동네에 산책도 다니는 정말 애완견 같은 이런 포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포포의 무게는 수톤에 이르게 자라났고요. 역시 포포는 할아버지의 애완견처럼 너무나 즐겁게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마트에 포포를 끌고 간 겁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할아버지는 너무 온순한 코끼리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조그만 의자에다가,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조그만 의자에다가 끌고 당기는 줄을 노끈으로 묶은 거예요, 이 포포를. 그런데 포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죠. 사람들이 오고 난리가 났죠. 이 큰 코끼리를 이 조그만 의자에 묶어놓고 누가 갔냐고, 이 위험하게. 이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굉장히 사나운 코끼리의 그런 종족이죠. 경찰이 오고 물대포를 쏘고 이 코끼리를 끌어다니고 쇠사슬을 묶어서 잡아당겼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거 뭐 전화번호가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포파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오신 거죠.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태연하게 포포의 줄을 할아버지 손목에 묶어서 강아지처럼 끌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건 무엇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이 포포가 지금 저 노끈을 못 풀러서 저기 묶여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쇠사슬은 오히려 끊을 수 있지만 저 노끈은 이 포포에게 절대 도망가지 못하는 일종의 표식으로 기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포포가 저 노끈을 못 끊을 리는 절대로 없죠.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코끼리는 나무에 묶인 저 쇠사슬을, 저 노끈을 끊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쳤겠죠.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발버둥을 쳤지만 절대로 끊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저 노끈으로 목을 묶으면 절대로 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더 현명한가요? 할아버지가 현명할까요? 포포가 현명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오케스트라의 모든 그런 그 관계자들 중에 너무 즐거워요. 전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담당자님, 사모님들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덕담해 주시고 또뭐 이렇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닌데 사실이 아니어도 전 감사해요. 그냥 인사치레로만 해도 저는 과분한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운영을 해도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로 보냐면 목사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도 더 문제가 안 생기죠. 오히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음악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뭐 집사님, 약간 음악적인 충돌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가장 저는 뭐라 그럴까 좀 안쓰러운 분들과 또 교회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는 경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다 전도사님 시절을 겪었는데 잘못하면 이 오케스트라가 업무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비신앙적인 표현으로 느껴지시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잘못하면 그 담당자님 입장에서는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일만 많아진 거라고 지금 오케스트라가. 전도하기 쉬운 방법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저 노끈처럼 나는 내 뜻과 달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운영자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 혹시 사모님, 담당자님, 결정자님들은,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 제일 잘해주셔야 되냐면 이걸 담당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굉장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해준다는 건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오케스트라 만드는 게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저희 회사 빼고 한 군데도 못 보셨죠. 못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개념이 다르고 범위가 다를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실패하시거든 이 영상을 보시는 오케스트라 중에 실패한 오케스트라 당연히 있죠. 저희도 성공률이 45%밖에 안 되니까. 실패하시거든 그게 정상입니다. 절대로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으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시거든 굉장히 크게 개원을 하시고 오픈을 하고 첫 수업이 진행되거든 굉장히 크게 이 담당자를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뭐 감사해서 저에게도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고맙다고 전화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는 오케스트라가 많은데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선물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제 모든 수익의 90%는 작은 교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맙단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목사님과 담당자님께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우신 분 누구냐 하면 이 사역을 담당해 주시는 실무자님이십니다.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꼭 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 포포 목에 걸려있는 동아줄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냥 길라잡이를 할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 그 담당자님의 역할에 따라서 소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분에게 더 칭찬해 주시고 모든 공을 그분에게 돌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오케스트라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 저 포포 목에 걸린 동아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진행이 되면 잘못된 일이 발생돼서 그 담당자님에게 문책을 하시거나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긍정적이지 않으면요, 목사님, 실패 확률은 95%를 넘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실전선의 단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큼 저희 본사와 단원들 사이에서 친밀하게 즐겁게 프로그램을 본인이 진짜로 즐겁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즐거운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즐거운 척 하는 교회는 1년을 가지 못해요. 진짜 즐거운 교회만 3년, 4년, 5년 갑니다. 제가 사실 막 엄청 울고 싶다가도 하루 종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과 기도가 목 끝까지 차다가도 총회 때 여러 정말 감사한 목사님 너무나 많지만 한 예를 들으면 뭐 그냥 너무 많지만 그냥 평범한 예로 그냥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 예를 들을게요. 부산 총회를 가면 한가족교회라는 교회가 계신데 제가 한가족교회에게 잘못한 걸로 따지면 아마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선생님이 늦게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처리의 미숙 저부터도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직원들도 많은 실수를 했는데 아마 그 문책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흠을 잡기 시작하면 1000가지도 넘는 흠이 저한테 잡혔을 거예요. 근데 가면 정말로 얼굴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서로 기다렸다는 표현이 느껴져요. 뭐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행복해요. 부산으로 가려면 4시간 걸리거든요. 저희가 보통 새벽 3시쯤 출발해요. 부산에 가서 중간에 쉬었다 갔다 하려고 짐을 또 실어야 되니까. 근데 새벽 3시가 기다려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즐거워요. 그 한가족교회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가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웃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즐겁게 물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담당자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존경하는 사모님과 모든 여러 그 관계자님께 정말 가장 큰 부탁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칭찬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가장 큰 부탁입니다. 자, 이 누구예요?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죠? 부시이고,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바마 님이시죠. 사실 이제 저는 뭐 편견은 없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좋아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럼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백인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흑인이시죠. 그냥 얼굴만 볼게요. 지금은 실험이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을 지금부터 10초 동안 가만히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시면 안 되고 두 분은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한 사람만 10초 동안 쳐다봅니다. 자, 시작! 한 사람만 봐야 돼요. 왜 자꾸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숫자 보셔도 안 되고 한 사람만 뚫어져라 보십니다. 자, 봤나요? 자, 이제 가운데 얼굴을 싹 보세요. 누구 같아요? 이거 누구예요? 자, 왼쪽에 계신 부시를 보신 분은 오바마처럼 생겼지만 부시로 보일 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오바마를 보신 분은 부시처럼 생겼지만 오바마 같은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둘은 색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심지어는 한 분은 활짝 웃고 있고 한 분은 미소만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두 분을 약간 합성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건 뇌의 착시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물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물건을 본다, 사물을 본다, 상황을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하게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는 마인드셋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든 사물을 공정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